안녕하세요. 2020 SNU 혼성보건 재료분석 회귀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R 실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제에서는요, 좀 몇 가지 새로운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들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매스, 아마 아노바 할 때 한번 썼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모델 선정할 때 스텝 AIC라는 펑션을 이용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것도 모델 셀렉션 할 때 립스라는 것입니다. 또 아마도 오디너리 리니어 리스퀘어에서 온 것 같은데 이것도 모델 진단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두 다 일단은 실행을 일단 램에다 올려놓을게요. 이미 설치를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설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한 다음에 오늘 주로 다룰 데이터셋이 프레스티지입니다. 미국 자료고요. 1970년대 미국에서 직업적 소득, 직업에 의한 소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조사했었던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모델을 꾸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신다면 모두가 연속 변수는 아니죠.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컴을 종속 변수로 쓰고 교육 연수, 그 직업의 여성의 퍼센티지, 그리고 명성도,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 연수, 가방끈의 길이가 인컴에 영향을 주느냐. 심플 리니어 모델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연속 변수니까요. 이것을 아웃풋을 집어넣는다면 그거가 되겠죠. 설명을 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밑에다 있네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결과가 인터셉의 값, 추정치, 그 다음에 베타 제로가 되겠죠. 베타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유의합니다. 일단 데이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교육 연수가 증가한다면 중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하면 길어지겠죠. X값이 커지겠죠. 인컴에 영향을 줍니다. 아마도 고학력 직종이 더 많은 소득을 벌겠죠. 그렇지 않은 잔차가 큰 것들도 존재하겠네요. 이런 거를 레시듀얼이 크다고 말하죠. 아웃라이어일까요? 이것도 아웃라이어일까요? 나름의 그런 어떤 우리가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직선으로서 설명이 잘 되나요? 제가 직선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설명 변수로 설명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gg플러스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소수점의 자리를 변동시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프린트 안에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더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줄이면 되죠. 이렇게. 아노바 테이블을 보고 싶다. 여기서는 아노바 테이블이 잘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요
sum of square of residual을 100으로 나눴을 때 이게 됩니다. n수가 우리가 얼마였었죠? 102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설명 변수는 한 개지만 인터셉도 추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100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머리는 다 보여주긴 하지만 안 보여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노바 테임을 불렀었죠. 만약에 우리가 베타 0랑 베타 1 값만 보여달라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컨피선 인터벌을 같이 보여달라. 이 베타 1과 베타 0에 대해서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꺼번에 보여줬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스탠드드 에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컨피선 인터벌이니까 스탠드드 에러를 보고 싶다. 즉 요 베타 값들의 스탠드드 에러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1004.7이라는 것은 인터셉의 스탠드 에러입니다. 에듀케이션에 해당된 거 이거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컨피선 인터벌 구할 때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동으로 구해보는 방법을 쓴다면 t 값을 구한 다음에 파라미터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파라미터의 각각의 파라미터의 스탠드 에러 그 다음에 그 t 검정 통계량이 있죠. 거기서 이제 컷오프가 될 수 있는 거 자유도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요 n 로우가 이제 그 샘플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나오는 거죠. 아이고 뭐가 안 나왔네요. 아 제가 위에 안 눌렀군요.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구한 거랑 똑같죠.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는 아시고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베타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했지만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듀케이션이 뭐 5년만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컴이 얼마일까 모델이 추정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이어가 5, 10, 15인 경우 각각에 대한 것들을 y 햇을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95% 컨피선 인터벌이 나옵니다. EM means라는 것들이 회계 분석에도 쓰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셋이 우리가 아까 파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어디 갔어요? 이거 열어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로우 네임에다가 쭉 쓴 거고 실제 데이터 포인트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아까 우리가 식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빨간색 선에 해당되는 y 값들이 있겠죠. y 햇 값이. 그렇죠? 이 각각의 것들이 y 햇에 해당되는 인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predict라는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predict. 한번 해보겠습니다. predict라고만 친다면 이렇게 아웃풋에다가 predict라고만 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나왔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각각에 대한 y 햇을 표현합니다. 맨 마지막이 bookbinder라고 나왔는데 인컴이 3617입니다. 모델 추정치는 4831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값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5, 10, 15라고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나 빈 데이터를 하나 빈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단단한 데이터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그 회리식에다가 입혀서 y 햇을 추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즉 predict라는 함수를 그냥 돌리면
그냥 이렇게 아웃풋만 갖고 돌리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y 햇을 보여주지만 내가 지정해 놓고 한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정된 값에 해당되는 y 햇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옵션을 더 줘서 인터벌하고 컨디션스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스탠더드 에러 보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에 대한 추정치 y 햇과 컨디션트 인터벌 각각 포인트에 대한 스탠더드 에러를 보여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모델 프리딕트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조금 넓어졌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온 것들은 단순히 추정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베타 제로에 관련된 값이고 베타 1에 해당되는 건 뽑아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sum of square of error도 구할 수가 있고 또 mean sum of square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구한다면 위에서 보여드리는 수동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predict는 y 햇이라고 한다면 residual은 resid라는 함수입니다. 있으면 모든 각각의 개별 y들에 대해서 residual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델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 잘 맞는 것이냐?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모델 진단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모델 진단하는 것을 쓰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플랫이라는 걸 쓰면 되죠. LM 펑션의 아웃풋을 플라팅하면 됩니다. 2x2로 보여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놓으면 좋겠죠. 그림에서 보실 때 아웃라이어로 추정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또 여기 보신다면 극단치에서 노멀한 분포에서 벗어난 것들이 보입니다. 역시 스케일에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디스턴스에 접근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모델이 조금은 설명이 안 되는 자료들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에듀케이션만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설명도 썼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꺾이잖아요. 이게 직선이 아닌 곡선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에듀케이션에 대한 쿼드라틱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차. 아니라고 한다면 에듀케이션 말고 또 다른 변수, 설명 변수를 집어넣어서 해결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설명이 안 되는 잔차들이 있어요. 핏이 증가함에 따라서 핏이 커질 경우에 여기에 이 고소득자 일부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듀케이션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도 여기가 좀 아래가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 않죠?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모델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스탠더다이즈 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죠. 일단 레지듀얼 제가 보여드렸고 레지듀얼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 스탠더다이즈 시킨다 라고 한다면 물론 평균은 제로일 것입니다. 평균은 제로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평균은 제로가 나오죠. 거의 제로에 근접하지만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얘를 표준화시킨다면 G스코어에 있는 할 때 쓰는 그런 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레지듀얼이 평균에다가
개별 리지듀얼 값들을 빼고 그 리지듀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모든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있을 때와 없을 때 얼마나 그 리지듀얼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려면 studentized 된 리지듀얼을 보면 됩니다. 그거를 구하는 함수가 rstudent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이 경우는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면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있을 때 데이터 핏을 하고 그 데이터 포인트가 없을 때 데이터 핏을 했는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잔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죠. 차이가 크다면은 잔차의 차이가 커지는 것이 되겠죠. 자, 한눈에 우리가 인플루언셜한 데이터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 함수는 stat이라는 패키지, 기본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깔면 나오는데 influence.measures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lm 펑션의 아웃풋을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많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점이 달린 것들은 인플루언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뽑은 것입니다.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head 값들을 모든 값들이 다 있죠. 넣고 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갖고서 따진 것입니다. 쿡의 D. head이 크면서 레버리지가 크면서 쿡의 D도 크고 또 이런 값들이 얼마큼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했었던 기준보다 커진나 작아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head을 보겠습니다. 아까 지정된 식이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head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차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B로 남겨놓고 그 차이를 없을 때에 대한 그 잔차와 비교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로 향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레버리지 값이 크면 클수록 1이 가까워지면 진짜 큰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평균이 있다고 했죠. 그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head value를 이용해서 h 값을 우리가 h라는 벡터에 저장시켜 놓고 그것의 평균은 우리가 얼마인가요? 0.02 정도 됐죠. 자, 우리가 아까 h라고 하는 것들을 구할 때 파라메타의 개수, 즉 k 플러스 1이죠. 그것을 여기 한 102개 정도 되니까는 대개 평균이 0.02가 나왔습니다. 이거의 2배보다 크다. 면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02보다 크다. 크죠? 크죠. 어떤 것도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큰 것만 뽑아서 보여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배보다 크다. 2가 아니라 3배, 평균보다 3배 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동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가 크면 이상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쿡의 D도 얼마나 크냐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지 말고 컴퓨터가 네가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이상치에 해당된 건 보여줘 라고 한다면 car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influence plot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적 데이터 포인트들만 쭉 가렸습니다. 아까 쭉 102개의 라인 중에서 얘가 크면서 얘도 크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게 큰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통상 얘가 2보다 크면은 큰 겁니다. 얘가 평균에 0.0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2배 이상 되면은 큰 겁니다. 쿡의 D가 정한 숫자가 있는데요. 쿡의 D에 대한 컷오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4를 샘플 사이즈에서 파라미터 개수로 빼준 것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그 컷오프가 쿡에 D의 컷오프는 0.04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0.04보다 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문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요? 이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쿡의 D 값을 위에 더 본다면 이 버블이 클수록 쿡의 D가 큰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면서 쿡의 D도 큰 것들이 아마도 그러면서 이 스튜던타이즈 레지듀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한 레지듀얼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요런 정도가 문제적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 두 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거네요. 그 데이터가 예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굳이 빼야 될까요? 그거는 마음에 안 들면 데이터 포인트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플루언스 플랫이라고 카 패키지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보고 싶다면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여기 있는 것들을 다르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면 요 컷오프를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쿡의 D를 벗어난 것입니다. 쿡의 D는 아웃라이어를 탐지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 다음에 제가 DF 베타 또는 DF fit 그래서 파라메타나 또는 Y 햇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 요 함수 쓰시게 된다면 그걸 일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죠. 더 자세한 내용 여기서 참조해 보시고요. 아까 그래서 소득 얘기 잠깐 하다 나왔었는데 잠시만요. 원데이터 자산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첫 번째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그린 거죠. 파란색 막대기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가 핏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빨간색 선은 스무딩한 것입니다. 가운데만 지나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은 2차 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에듀케이션의 제곱을 갖고서 핏을 한 것입니다. 2차 개수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 차이가 좀 나죠. 2차 항이 이 그린인데 이 일부러 가운데만 지나게 만든 스무딩한 거랑 상당히 근접해 있죠. 그럼 2차 항이 더 나은가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2차 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여기다 education 한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는데 아래서는 이렇게 항등행렬이라고 해서 I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제곱을 붙이셔야지 제곱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물은 프레스티지 LMQ로 표시하겠습니다. 푸어즈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은 결과가 제곱항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제곱항이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설명이 좁아졌습니다.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설명력이 좋죠. 프레스티지 서머리를 보신다면 그냥 심플 리니어 있을 때 어드저스 아스큐어 밸류가 0.32 근데 제곱항을 썼을 때는 0.37로 높아졌습니다.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에 해당될 수 있는 요 값도 여기가 3370 적어졌죠. 요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모로 볼 때 훨씬 좋습니다. AIC 비교해볼까요? 얘 AIC, 얘 AIC. AIC는 작을수록 좋은 핏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AIC하고 프레스티지 이것과 프레스티지 큐 쿼드라틱 한다면 아이고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가요? 예. 했다면 2차항이 들어간 것이 적지요. 통상 이것이 차이가 2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차이가 유의하게 있다고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항리로 우리의 최종 모델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죠. 혹시 다른 변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일단 다시 원 데이터셋을 본다면 다른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듀케이션 빼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설명 변수로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데이터셋에서 1, 2, 3, 4, 5, 6, 이 마지막 두 개는 모델 구성할 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new prestige라고 해놓고 그거 갖고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데이터셋에서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봤는데 상당한 코릴레이션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고 1970년대 미국입니다. 여성의 그 직업에서 얼마나 존재하느냐 퍼센티지가 높으면은 그 직종에서 여성들이 여성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인컴과 비교해보니 저임금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데이터인데 70년대보다는 개선됐겠지만 지금이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직종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명성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명성과 인컴은 상당히 큰 코릴레이션이네요. 이렇게 서로 모든 데이터들이 강한 어떤 연관이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집어넣는데 아까 제 가정이 있었죠. 각각의 설명 변수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예, 독립은 맞습니다. 독립은 맞는데 연관성이 크면 클수록 모델이 불안정해집니다. 물론 완벽하게 전혀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만 집어넣는다면 이상적이겠으나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어느 정도 부분 연관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한쪽에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정한 상태에서 보는 목적으로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 모델의 기능 중에 하나죠. 하지만 너무 상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설명력을 서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양의 상관성과 음의 상관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경우라서 하나만 넣었을 때 보이지 않았었던 것들이 그 두 개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따져볼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해보겠는데 일단 요 스케일러 플랫을 그렸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관계를 선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면 지난번처럼 차트 코릴레이션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X축, Y축을 로그 트랜스폼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모든 데이터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화된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테이블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좀 더 경향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그 트랜스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보이게 되겠죠. 일단 요거는 이제 그래픽하게 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었던 것을 갖고 하는 거죠. 그걸 과연 코릴레이션 밸류가 R 값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가보겠습니다. 4개 다 집어넣어보죠.
그런데 하나씩 뺄 수도 있겠죠. 가장 설명력이 약한 것부터 뺄 수도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서머리 보고, 이 서머리는 뭐예요? 타입 3죠, 사실상. 그쵸? 확인해 볼까요?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노바라는 펑션을 이용하면 타입 1으로 나오죠. 들어간 순서대로. 요거는 이제 요 서머리 펑션에 의한 아웃풋은 타입 3입니다. 보신다면 가장 설명이 약한 것은 제일 우리가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 이 프레스티지나 여성의 빈도, 이게 설명력, 얘가 들어갔을 때 설명력이 더 좋은 거죠. 이 두 개가 사실 굉장히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그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위민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성의 퍼센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에듀케이션이 떨어져 나게 됩니다. 나는 그 학력으로 나는 설명할 거야 라면 이건 킵해야겠죠. 일부러 그러면 에듀케이션 한다면 위민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어떻게 될지는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모델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나는 학력으로 나는 뭐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력을 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델의 설명력을 최대한 높이려는데 나는 내 목적이 있다. 어떤 설명 변수가 인컴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이냐, 그걸 얘기한다면 여기서 에듀케이션을 날리고 우문을 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다 집어넣고 풀 모델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설명력이 약한 것부터 하나씩 빼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하나씩 빼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오문이 빠진 거 뭐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걸 위랑 구별하기 위해서 2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설명버스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뭘 했나요? 이런 잘못했군요. 우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문을 빼버렸네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무엇에 씌었나 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문이 제일 지금도 이상합니다. 커피 먹을 시간이 다 됐나? 우문을 빼야 되죠. 그쵸?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린다면 네, 에듀케이션이 별로 효과가 없네요. 그쵸? 타입 3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듀케이션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 수동으로 한 과정을 자동으로 해볼까요? 스텝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백워드로 한다면 제가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 백워드로 했을 때는 이 경우에 이 두 개를 킵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네요. 우먼과 프레스티지를. 이런 경우에는 에듀케이션이 없어졌네요. 그쵸? 요 경우에는 다 집어넣고 했을 때, 뭐 하나를 뺐을 때 ARC가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보고 ARC가 가장 적은 경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에듀케이션은 넣고 빠지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죠. C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parsimonious, 즉 적은 설명 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이것으로서 해피한 것입니다. 얘는 이 상황에서 하나가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커지니까 얘는 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AIC일수록 좋은 거니까요. 여기서는 AIC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두 개를 킵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서 두 개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p-value 갖고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AIC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 경향이 AIC 또는 BIC를 많이 선호하죠.
이렇게 큰 데서 하나씩 빼는 방법도 있고, 하나씩 빼다가 또 더 추가로 빠진 것도 다시 재활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both입니다. SPSS에서는 stepwise라고 하고 있죠. SES도 stepwise 할 수 있습니다. both를 하게 된다면 결과는 같이 나왔습니다. math라는 데서 step AIC를 쓰면 얘를 좀 더 보기 쉽게 놔줍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빠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AIC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립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풀 모델을 써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할 수도 있고 나는 꼭 집어넣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말 찾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위에서 선언을 했으니까 결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그 결과 그림을 이렇게 본다면 BIC는 적어서 좋은 거잖아요. 인터셉을 포함해서 볼 때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인터셉이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두 개가 가장 베스트다. 결과 위에랑 똑같죠? 세 개를 다 킵한 경우는 세 개의 설명부터 다 킵한 경우는 그 다음으로 좋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선택하는 거죠. 컴퓨터는 디폴트로 얘를 자동으로 이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서 선정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가 선정해 준 대로 이 프레스티지랑 웜은 두 개가 있는 것을 저의 파이널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위에서 했던 게 같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구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위에서 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파이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이니까 그냥 제가 바꾸겠습니다. A 이렇게. 자, 요게 저의 파이널 모델이고요. 그 위에서 제가 해놨었던 거 있죠? MR2. 얘랑 비교해 보면은 쿼드로 아니군요. 요거. 뭐 결과는 같지만 자, 쿼드라틱 모델이랑 저의 파이널 모델 폴리노미얼은 아니지만 두 개의 AIC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 쿼드라틱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모델이 더 설명력은 우수한 것입니다. 수리적으로 볼 때 AIC 말고 그것도 있죠. MS2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값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에러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 파이널로 하고 그거 모델 다이너그시스를 한다면 2x2로 그려서 하는 것 아까보다 나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훨씬 더 재료에 수렴하고 물론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조금 더 안정됐죠. 벗어나는 것들이 여전히 보더라인이 걸려있긴 하지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좀 많이 벗어난 것들이. 근데 아까보다 훨씬 설명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시킬 수도 있고 인컴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 변수를 붙일 수도 있고 인터액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 위에 설명진 거 있었죠. 인플루언스 이런 걸 갖고서 우리가 아웃라인 찾는 방법도 있고 그림과 텍스트로 함께 보여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왜 이들은 높을까? 왜 이들은 그 단순한 그 인터랙션 없이 집어넣는 것들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걸까에 대해서 더 변수가 필요한가? 또는 또 다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가? 또는 인텍션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값이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또 하시고 모델을 개량하시는 방법으로 더 좋은 모델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H밸류도 한번 볼까요? 자, 모델 아웃풋을 H밸류로 만들고 민이 0.03 정도 됐죠. 네. 크게 컷오프는 0.04입니다. 0.04. 그래서 H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되는 것들 나왔죠. 얘네들은 아웃라이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똑같은 거 보여주긴 하지만 이미 제가 여기서 요 봤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한다면 요 OLSRR이라고 하는 걸 쓰면 굉장히 더 재미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보였었죠. 이렇게 제너럴 매니저, 피지션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봐야겠으나 이렇게 컷오프를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DF 베타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OLS, RR을 쓰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로 그리는데 이렇게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가장 많이 베타 값을 추정한 데서 크게 다르게 보이느냐. 걔네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좀 해봐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끔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션인데요. MT 카르스를 실행시키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연비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다양스럽게 여기 모두 다 뉴메릭 베리어블인데 어떤 설명 변수가 연비를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서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파이널 데이터셋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맞춰본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과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